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외관은 나이가 있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내가 어딘가에 두었던 물건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분명히 꺼두었던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생겼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이 자꾸 반복되니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 그러한 것들을 잊은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잠결에 창문을 닫지 않았나 싶어 몸을 일으켰는데 창문은 이미 꽁꽁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찬 바람은 계속해서 방 안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그저 에어컨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이상한 바람 소리를 듣곤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며칠 뒤 친구들을 아파트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부엌에서 컵 깨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거기에는 깨진 컵 조각들만이 흩어져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컵들은 싱크대 안에 잘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장난치지 말라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벽장에서 이상한 마찰음이 들리거나 새벽녘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정작 문을 열고 나가보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쯤 되니 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해결책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했고 몇몇 사람들은 무당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미신을 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집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웃의 장난일 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드디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참다 못한 나는 아파트 로비에 근무하는 경비역 아저씨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내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경비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거기에 살던 가족이 갑자기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버린 것이다. 그 집에서는 밤마다 울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다음에 이사를 온 사람들도 얼마 못 가 떠났고 그 이후로 그 층은 비어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몹시 불안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파트 관리실에 요청하여 위층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관리사무소 사람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간 나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소 직원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화면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갈 뻔했다. 방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검은 얼룩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살던 흔적처럼 보이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당황스러운 눈치였다. 우리는 즉시 문을 닫고 나와버렸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이 아파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고 그때까지 밤이 되기 전 집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때의 서늘한 바람과 이상한 소리들이 기억에 스쳐 지나갈 때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아마도 그 아파트에는 여전히 없던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공포썰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힙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에 수민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수민은 방학을 맞이하여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왔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최근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흑고양이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잖아. 거기 흑고양이가 나타난다는 전설을 들어본 적 있어. 그 고양이를 보면 꼭 어떤 불행이 찾아온대. 친구의 말에 수민은 무심코 웃어 넘겼지만 다른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수군대는 모습을 보니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전설은 이러했다. 오래전 그 폐가에 한 노파가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마을의 외면을 받으며 홀로 지냈고 자신을 챙겨주는 유일한 존재였던 흑고양이 한 마리와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고양이가 마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목격한 노파는 분노와 슬픔에 젖어 고양이를 무덤 근처에 묻고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 고양이의 원혼이 폐가를 지키고 있으며 그 고양이의 눈을 마주친 사람에게 불행이 따른다는 것이다. 수미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으나 친구들이 더 겁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래? 라는 제안은 농담처럼 던졌으나 얼떨결에 그날 밤 그들은 폐가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다. 그날 밤 5명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각종 장난감 소품을 챙겨 폐가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집으로 가는 길은 점점 어두워졌다. 마침내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묘한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장난처럼 시작한 이 일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가는 겉에서 보기에도 무너질 듯 보였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수민이 제일 먼저 몸을 낮춰 창문을 넘어 들어갔고 나머지 친구들도 주저하다가 뒤따랐다. 폐가 아는 먼지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었고 바닥은 무너진 나무 조각들로 덮여 있었다. 친구들은 무심코 이리저리 둘러보며 그저 장난삼아 고양아 어딨니? 하고 농담조로 말을 던졌다. 그 순간 덜컹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주시했다. 막다른 복도의 끝에서 두 개의 녹색 눈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흑고양이는 과연 존재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았고 아이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고양이의 눈은 마치 모든 이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도 어두웠다. 그때 갑작스러운 기분 나쁜 한기가 몰려오고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폐가를 빠져나왔다. 모두가 정신없이 뛰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수민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순한 사고였겠지만 그 친구는 폐가에서 본 고양이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며 혼란스러워했고 이런 불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흑고양이 전설이 과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수민과 친구들은 그날의 일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본 것이 고양이의 원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가끔씩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 전 저 멀리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폐가 근처를 지나가는 이들은 묘한 시선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의 흑고양이는 자신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둠 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주로 밤이 깊어질 때쯤 떠돌았는데 5층에 위치한 한 특정한 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고 때로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이후로 몇 차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 집에서는 아무도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난 후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그 집에 이사를 온 한 가족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초등학생인 두 딸로 이루어진 그 가족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던 큰딸 지혜가 갑자기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모가 놀라 달려가 보니 지혜는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누군가 서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시켰지만 그날 밤 그녀는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거실에서 혼자 노래소리가 들려오거나 주방에서 그릇이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모는 이를 집안 문제로 생각하고 가까운 지인에게 상담하기도 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의 동생인 수진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 밤 부모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딸을 재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남편은 손전등을, 아내는 손에 들릴 만한 무엇인가를 들고 집안을 돌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집안 어디에도 이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의 방에서 이상한 냉기가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내는 침대 밑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그곳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며 가족은 이들이 이전 거주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상한 날들이 적혀 있었죠. 날짜와 함께 그가 온다라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가족은 불길함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 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앓던 수진의 열이 뚝 떨어졌고 지혜도 더 이상 어떤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로부터 몇 주가 지나던 날 가족이 떠난 그 집으로부터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아파트 단지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이후로도 가족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두운 밤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문득 그 방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상에 불과한 걸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소문을 서로 공유하며 오싹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의 비밀은 알 수 없지만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곤 합니다.